이런 규제가 있을 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이럴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17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한번 올라갔던 기록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회복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거 살려면 얼마 줘야 돼요? 10몇 억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은 전혀 규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대출 규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없으니까 하란 얘기예요. 저는 너무 흥분되는 나날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강력한 규제를 줘서 또 기회가 왔구나. 규제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풀겠대요. 저는 이 흥분되는 마음을 여러분께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서울대에서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19년 정도 투자를 했고요. 오늘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제 뒤에 보시면은 저쪽에 계신 분들이 아주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이거만큼이나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용기를 가지고 움직였던 분들 25년도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공포 뒤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거, 이럴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번 규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더 너무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누르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 투자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이 이런 규제가 있을 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뭐가 그렇게 기회라고 너는 외치고 있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 규제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이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 비밀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뿅! 이번 그 규제가 되게 난리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가장 충격적인 거는 6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겠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는 막겠다. 40년 연한에서 30년으로 또 줄면서 매달 내는 이자도 조금 높아졌을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주택 사지 마라. 진짜로 실거주 아니면 사지 마라. 그 2주택도 안 된다. 두 번째 주택 하면 첫 번째 주택은 6개월 안에 매도를 해야 된다. 심지어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 사면은 몰수하겠다. 5년 동안 대출 제한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아주 역대 좀 강력한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19년 하셨으면 지금 같은 규제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권 때 17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8.2 대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뭐라 그러면 똑같이 지금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이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가 나올 거니까 절대 집 사려고 하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뭐 7, 8번의 추가된 규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떠한 규제도 영향력은 6개월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상 조정을 받는 구간도 있지만 회복이 될 때는 폭등을 합니다. 그 타이밍에 안 갖고 있으면, 그때 왜 유행어 있었잖아요. 벼락거지. 네, 그런 상황을 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확 오르고 나서 지금 제자리로 갔나요? 지금 오른 상태 다 지금 적응해버렸잖아요. 이미. 그때 이 가격이면 다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올랐다고, 이제 떨어질 거라고. 떨어졌나요? 아니요, 안 떨어졌잖아요. 17년도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폭락론자분들 똑같이 그때도 얘기 많았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를 없앤 게 아니잖아요. 수요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억제한 거지. 그러면 눌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살 용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산의 80%는 전부 부동산에 있습니다. 이거를요 15%만 폭락을 시켜도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정부가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규제도 폭락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오르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매년 몇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죠? 2%입니다. 2%씩은 계속 성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이 천천히 같이 오르는 게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한 자본주의 사회의 순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항상 규제책 내놨나요? 아니에요. 부동산이 안 좋을 땐 민주당도 완화책을 갖고 왔어요. 왜? 항상 2% 성장씩만 하길 바라는 거죠. 제 경험상 어떤 규제가 나와도 방법은 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말고요. 이 중심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저기 뒤에 한강 아파트라고 영등포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그래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17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이제는 다시 그 전 고점보다도 더 올라간 이 그래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실물자산 한번 올라갔던 기록이 있는 것들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회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 물량이 없잖아요. 6만 개는 1년에 돼야 되는데 올해 3만 개밖에 없고요. 내년에는 9천 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만 개도 안 돼요. 매년. 이미 너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아마 다음 주쯤에 발표가 나올 텐데 어떻게 이제 그 공급 물량을 늘릴 건지 대책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빵처럼 찍어낼 수 있습니까? 아파트를 갑자기 한 달 만에 찍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10년은 지나야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돈을 푼다고 했잖아요. 지금 25만 원씩 주겠다, 50만 원씩 주겠다, 또 사업 힘들어서 내수 경기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에게 500만 원씩 주겠다. 이거 아마 실천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시중에 지금 돌아다니는 그 돈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 그 돈 이용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아파트로 왔는데요, 여러분.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현재 84제곱미터 평수가 19억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살려 그러면 한 15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14억 정도, 나머지는 이제 현찰이 3, 4억 가지고 영끌해서 막 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거 살려면 얼마 줘야 돼요? 10몇 억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인이 대출을 뭐 받아도 이런 집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매나 공매는 이 지금 대출 규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거는 수도권에 대해서만 규제한 거지 지방은 전혀 규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저께도 지금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주택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다양한 종목들은 상가가 됐든 공장이 됐든 꼬마빌딩이 됐든 모텔이 됐든 고시원 건물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은 전혀 10원도 규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럼 지방은 왜 규제를 안 하는 건가요? 지방이 지금도 힘든데 지방을 지금 규제하면 지방은 더 무너지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지방도 규제하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구에 있는 그 미분양 물량들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요, 지표가 해결이 되고 있는 지표가 안 보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방까지 묶는다고요? 큰일 납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와도 지방은 안 건드릴 거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지방을 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지방이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실거래가 진짜로 요근자에도 이루어졌던 그런 물건에 관심을 갖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저희가 또 따로 수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전국 지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표시가 경상도 쪽, 뭐 충청도 쪽, 전라도 쪽 나눴는데, 빌라가 실제로 거래됐던 기록들이에요. 저게 다 빌라인가요? 전부 다 빌라예요. 여러분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세요. 빌라도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지방에 이거 봐봐요. 확대해 볼까요? 여기는 거래가 활발하잖아요. 여기 경매 나온 건 하지 말고 여기 나온 건 해도 된다는 거지. 이 데이터를요, 네. 저희가 19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꾸준하게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24년도의 거래량과 25년도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네?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규제랑 상관없는 지역에 여러분 이렇게 안심하고 사시고 거래하고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제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도 제한을 걸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경매 때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원래 사업자 대출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정부에서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겠다. 바로 몰수할 거고 5년 동안 대출 금지하겠다.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이거 진짜 대출 받아가지고는 집 못 사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경매에는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권리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데 설명을 잠깐만 들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지방이 있으면 낙찰을 만약에 받게 돼도 네. 사람들이 제 걸 사줄까요? 혹시 반지하 살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반지하 살 수 있어요? 뭐 좀 살 사기- 수는 있겠지만 네,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지하 안 사거든요. 근데 저 반지하 낙찰 받아서 반지하로 돈 벌었어요. 돈이 없어서 반지하부터 했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 21만 개의 반지하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관악구에 10만 개 가장 많이 몰려 있거든요. 거기 밤에 한번 가보세요. 반지하도 불 다 켜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다 아파트 꿈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 돈에 맞춰서 다 산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방에 사람 안 삽니까? 살잖아요. 낙찰 받으세요. 2천만 원에 받으세요. 1,000만 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벌면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지 말고 실수요가 있는, 실거래가 있는 그런 물건들 공략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소 사장님하고도 요즘에 말씀을 나눠보면 문의가 뚝 떨어졌어요, 대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아파트 쪽에 있는 부동산 이야기예요. 빌라 쪽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라를 사려는 사람들은 투기자일까요? 투기자면은 못 사죠. 빌라를 사는 사람들의 수요는 실제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빌라 살 때 뭐 6억 이상 대출 받나요? 아니에요. 1, 2, 3억 받아요. 그분들하고는 전혀 시장에 관계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 낙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왜? 집은요, 모두가 좋아하는 집을 낙찰 받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물건을 받으면 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명한테만 파는 건데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근데 저는 네. 지금 뭐 돈 모아놓은 게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아, 혹시 저도 네네. 시작 가능할까요?
자, 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사건 번호를 여기 옆에 네.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 친구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23년도 6개월 만에 3개를 낙찰받아서 안 믿겠지만 1억 5천 벌었습니다. 1억 5천이요. 일주일 만에 팔고 하루 만에 팔고 한 달 만에 팔았어요. 일반 거래로는 절대 불가능한데요. 경매니까 가능한 전략이에요. 되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면 되지 뭐 라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만약에 아우 내가 되겠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분 못했을 거예요. 그 눈빛이 기억이 나는데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 8천짜리가 뭐 이런 물건을 들고 온 거예요. 1,000만 원밖에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멘토님 아니요 이거 5천 원 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사해서 알아냈어요. 아 진짜? 나머지 돈 어떻게 하려고? 신용대출 알아봤더니 3천이 더 나온대요. 그걸로 한 거예요. 23년도 이야기니까 24년도는 어떻게 좀 투자 좀 잘했냐. 오랜만에 또 통화를 했더니 24년도에 2억 벌었대요 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사건 번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도 실천하면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1,000만 원 시작했는데 2년 만에 3억 5천이란 투자금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실제 순소득이 3억 5천이 생겼어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꼬마 빌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누군가가 해냈다면 나도 도전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내가 마이너스 될 일은 없잖아요. 이 부동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모으고 해야지. 그럼 늦어. 공부가 돼 있잖아요. 이거 돈 되는 거네. 해야겠다. 어떻게든 구해야지. 3,000만 원 벌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열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없으니까 하란 얘기예요. 모으고 하려고 하지 말아요. 원래 적게 시작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3억, 5억 총알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늦게 되는 경우를 전 정말 많이 봅니다. 2천만 원 갖고 계시다고요?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빌라가 어쨌든 아파트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빌라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거예요. 네. 선호가 떨어지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 선호가 있는 것들은 나만 선호하나요? 모두가 선호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입찰가도 높고요. 그만큼 남는 게 좀 적겠죠. 그래서 똑같이 낙찰을 받아도 어떤 물건은 3,000만 원, 5천만 원 막 버는데 어떤 거는 300만 원, 5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거라도 하시면 좋은데 저는 기왕이면 더 효용의 가치가 높은 걸 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해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지방을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이게 뭐 경매하면은 임장도 가야 되고 네네. 실제로 봐야 되는데 지방에 있으면 좀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시간 엄청 많이 뺏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다 직접 다니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임장 알바도 있어요.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내줘요. 네. 또 입찰도 대리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물론 약간의 경비를 드려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래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건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많이 안 뺏기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리로 하겠지만 임장 갔을 때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역세권 이런 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건 다 초보자가 좋아하는 데라니까요. 초보자는 높게 쓰거나 낮게 쓰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거래 데이터만 보시라는 거예요. 이 주변이 안 좋아도 실제 거래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팔린다라는 데이터가 확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미에 우리 교육생분이 옛날에 2,000만 원 낙찰 받았나? 3,500만 원에 빌라 팔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초등학교도 없고 논밭이고 뭐 없어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팔렸잖아요. 물론 좋은 입지, 좋은 위치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 사람한테 팔면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있는 곳이 포인트인 거죠.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를 볼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만의 그런 좋은 물건 고르는 비결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실거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게 우리가 주택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마다 비결이 다 다른데 경매기 때문에 이 민법을 이용해서 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분도 그렇고요. 일반 거래로 우리가 지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경매니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웨비나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요즘에는 직장인분들이 막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임장도 안전에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힘들게 경매 투자를 또 권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 돈은 잃어버려도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적금식으로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라가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는 하고 있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주식이기 때문에 휴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대한민국은 50년 동안 이 토지의 가격이 3,03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냥 이 데이터만으로도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요. 실패하면 휴지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 몇 명이나 있어요? 부동산으로 안정을 찾으신 분들은 몇 명이나 있나요? 많죠? 이 데이터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 경매 시장 언제가 제일 피크냐? 물건이 많이 나올 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좋을 때는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입찰자가 많아요. 근데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싸게 주시려고 또 입찰자가 많아요. 3억짜리가
갑자기 2억 5천 원 뚝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입찰을 들어와도 한 1억 8천 이렇게 써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낮게 쓴다는 거죠. 그런데 단타 치면 어때요? 1억 8천에 사가지고 2억에 팔면 되잖아요. 오를 때는 오르니까 막 입찰을 들어오고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더 낮게 쓰니까 낮게 낙찰 받아서 더 싸게 파니까 팔리는 거예요. 일반 거래하는 시장하고 경매 시장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수기 비수기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수기라는 거죠. 이걸 해보면 압니다. 이런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경매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든지 배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주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주택 이외에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것들을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국민은행에서 부자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택이 대단히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돈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종부세에다가 소득세에다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십시오. 물론 오르고 돈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꼬마 빌딩도 지어봤고요. 직접 리모델링도 해봤고 지분 투자부터 다양하게 공장 창고 안 해본 게 없는데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항상 저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택으로 처음에는 반지하로 돈 벌다가 그러다가 뭐 공장 창고나 다양하게 또 경험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 그럼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1년 만에 할 거 3년 걸렸구나 이렇게 후회됐던 적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투자의 여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칭을 받으면서 해 나간다 그러면 꾸준히 가는 데 있어서 지도를 받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의견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는 너무 흥분되는 나날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강력한 규제를 줘서 또 기회가 왔구나. 근데 규제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풀겠대요. 근데 이런 부동산의 이치를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두려울 거예요. 저는 이 흥분되는 마음을 여러분께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공포감이 있는 규제가 왔을 때가 항상 기회였다는 사실, 단 한 번도 기회가 아닌 적이 없었던 사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담아야 되다 보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무료 웨비나에 참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굉장한 전략들을 소개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꼭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